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 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뭐 할 말도 없고 네. 뭐 여러분도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피차 오늘은 쉽시다. 자, 두 분은 하실 말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할까요? 네.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네. 자, 하창 본부장님, 김장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2008년 금융위기급 폭락. 금융위기가 터졌으면 명분이라도 있지. 이유 없이 칼로 배 쑤시고 어디 쑤시고 너무 아파. 식물인 갔는데 옆에 와가지고 죽었어? 죽은 거야? 야, 네. 와. 여기 하나 갖다 놨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진짜 힘드신 분은 택배로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주는 없어요. 네. 안주 먹지 마세요. 자, 저 이런 장 처음 봐요. 코스피가 저도. 8% 하락, 코스닥이 10% 하락. 지수만 와. 보여주고 네. 우리 뭐 아들한테 나중에 20년 뒤에 지수 보여주고 아빠 이런 날도 있었다? 이러면 이날 전쟁 났었어? 이럴 것 같아. 우와, 진짜. 이유가 8월 없잖아. 5일 잊을 수가 없어. 아까 코스피 10시, 11시 때만 해도 네. 4% 넘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까? 싶었어요. 근데 바로 발동. 바로. 그러고 패닉셀. 아, 끝났다. 던져야겠다. 이러고 더 빠져서 서킷 브레이커 네. 발동. 그래서 장이 잠깐 중단이 됐었죠. 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라고 하냐?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그래, 오늘은 당신으로 정해야겠다. 필요시? 지금 필요시? 너무 필요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높은 경계심, 긴밀하게 대응하겠다. 그렇다 이거지? 자, 그래도 뭘? 일본장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일본장 아니, 그래도 12%, 12% 12.4%. 우리보다 낙폭이 더 큽니다. 12.4%. 그래. 그러면 낫다. 오케이. 자, 두 분의 오늘 코멘트 한번. 자, 여러분 컨셉 확실하게 정합니다. 네. 4시까지 무조건 징징으로 갑니다. 걸리지 마세요. 이? 무조건 징징으로 가고 걸리면 그냥 화풀이 해버린다. 네, 우리 자, 4시부터는 이제 징징 끝. 이제부터는 쫙 에너지랑 미래지향적으로 간다잉. 네. 자, 일단은 두 분의 코멘트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니, 지금 들어오신 분도 7,000분이네.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려고 들어오신 거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할 말 없어요. 이 장에서 누가 조언 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맞아. 지금 더 그 조언 주려면 네. 미리 알았겠지. 그죠. 근데 그냥 푸념하고 욕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내고 요렇게 한 시간을 보내실 거면 저희도 최대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스님이 엄마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엄마 항상 우리 아들 믿어 잘하고 있지? 주식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마통 뚫은 거 아니지? 자, 두 분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부터. 저부터인가요? 네. 오늘 시장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 선물이라도 매도가 많이 나왔으면 그나마 그건데 지금 풋은 완전 노다지 터졌죠. 5200%에다가 오늘 700% 터졌으니까 오늘 뭐 35,000% 정도까지 확대가 됐겠네요. 그래서 파생에서 완전 지금 갈리다 보니까 선물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9% 넘게 빠졌고, 근데 지금 선물 매도가 없어요. 이러면 추가적인 하락을 더 염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오프닝 뵐 때
이게 4% 정도일 때 선물의 매도가 너무 안 나온 게 좀 신경 쓰인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패턴으로 본다면 선물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디서 빠졌냐? 지금 미니 나스닥이 무려 OP가 마이너스 2.9 본장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문 글로벌로 해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14%가 빠지고 있어요. 와. 92불. 그러니까 100불 깨졌네요. 네, 100불도 깨졌고 그다음 요 갭 메우는 부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안 나온다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겠지만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근데 얘만 깨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은 얘는 더 다이빙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만 18%.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가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가 네. 수급이 잘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수급이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뭐 키우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 것까지 딱 보면 수급이 그래도 5조 4천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좀 깨져도 삼성전자에서 좀 버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와, 근데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7천억 넘게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터져버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못 버티나 보다. 7,800억 정도 팔았네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삼전이 무너지면서 지수가 진짜 빨리 밀렸어요. 맞아요. 삼전에서 외국인 매도가 튀어나오자마자 그 코스피 코스닥이 순식간에 밀려버리면서 나머지가 진짜 완전 빅웨이브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고 믿었던 네. 삼전에서까지 수급 이탈이 나오는 거 보니 진짜 쉽지 않구나. 그래서 오늘 1조 4천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 일단 외국인 선물이 안 나왔다라는 거 좀 짜증 나는 부분이고요. 또 미니 나스닥이 마이너스 5.48인데 오늘 만약에 일정에서 PMI 또 발표가 있는데 좋지 않을 확률이 좀 높죠. 그럼 그런 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좀 지금 지수도 사실 오늘은 저는 과매도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과매도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거래대금도 17조가 나왔습니다. 17조. 네, 오늘은 17조가 나왔어요. 6조에서 비실비실대던 게 투매가 나오면서 17조까지 나왔다. 네, 그리고 17조 근데 진짜 그냥 많이 거래가 돼서 투매에서 이 수준이 아니야. 아니죠. 왜냐하면 평균치가 11조, 12조였기 때문에 17조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아마 신용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대매매로 털리면 그거 마이너스가 안 줄어요, 여러분들. 현금으로 산 종목을 같이 털어야 그게 줄어요. 잔금이. 그냥 마이너스 신용으로 마이너스 해서 막 레버리지 땡겨서 썼는데 한 마이너스 30%다 까봐야 뭐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 아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거예요. 왜? 금요일날 반대매매가 시작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그럼 금, 월, 화요일 아침부터 나오거든요. 9시, 10시, 뭐 2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스탁론까지 해서 막 쭉쭉 나오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감안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뭐 지금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여전히 좀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해놓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아침에 못 네. 나오셔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일단 우리 고점이 7월 11일인가 그때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890 뭐 조금 위에. 그때 치고 하다가 7월 16일부터 그 다른 뭐 펀더멘털 외적인 이슈가 나면서 내려간 거거든요. 맞아요. 고점 대비했을 때 아까 장중에 2,360 갔을 때가 한 18% 정도 지금 18%는 아니지. 하여튼 그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언제지? 그거 2008년 2008년도 금이 폭락 타당한가? 이유가 그 당시에 이렇게 네. 그 2008년 때 빠지거나 2011년도는 뭐냐면은 유로존 이슈가 되고 미국의 신용 등급 강조되는 그런 게 있는데 피그스. 그 당시도 사실은 정확히 뭐가 왜 그렇게 빠지는지 사실은 그 당시 잘 모르다가 그렇죠. 그게 빠졌을 때가 한 17% 정도 고점에서 막 빠졌어요. 이게 불과 한 열흘도 안 돼서 17% 정도. 장중에는 한 20% 빠지고. 그래서 지금이 딱 거기에 왔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유가 닫아지지도 않았는데 과매도 됐다고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도 2011년보다 지금 더 나쁜 거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보면은 17%, 20% 정도 고점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면은 사실 바닥을 쳤다고 봐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물량이 다 나왔냐 이거지. 그럼 과거 그대로 된 거지. 신용 매매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제가 보면은 일본 많이 빠지잖아요. 일본 엔화가 엄청 급등했어요. 그 빠진 게 일본 엔화가 한 3% 원화 대비 한 3% 하루 3% 넘게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외국계에서 일본을 공매도 타겟으로 선정해가지고 후에 패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지금 슬슬 들리고 있거든요.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되니까 일본 증시 작살났다. 자체를 떨어질 걸로 예상해서 쇼쳐서 공매도를 했다라는 내린다. 그런 썰이 있다. 근데 그게 아마 본격화가 이전부터 됐다기보다도 이제 막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일본도 좀 많이 가봤잖아요. 10몇 % 빠지고. 그렇죠. 12%. 거기는 N 고가 지금 거기에 베팅하는 게 엔저 트레이드 하기 전에 하여튼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여파까지 보면은 테크니컬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좀 두려운 거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매도 구간인 건 맞지만 네. 사실은 주식시장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논리가 어떻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센티멘탈적으로 더 심리적으로. 밀릴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땡땡땡 이렇게 쳐 주셨습니다. 윤상빈님도 그렇고요. 드디어 장이 종료됐어요. 3시 종료되길 바랬습니다. 3시 33분 네.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좀 소화되고 그럴 때까지는 잠깐 휴장하고 멈추고 다시 심호흡하는 국민체조 이런 거 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를 그냥 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긴 있었죠 과거에도. 근데 그러면 사유가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지. 절대 빠진 율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내일부터는 또 반대 매매, 금요일 반대 매매가 내일부터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내일 나와야 되고 오늘 물량이 반대 매매 찐으로가 수요일 날 나오겠지. 이제 그 부분에서 근데 그분들도 다 돈 넣었겠어? 청산 그냥 해버렸겠지. 청산 당했겠지. 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는 그냥 아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매일매일 또 지켜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뭐 속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3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힘내서 시황 보면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봅시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2441선, 제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600, 2700, 2800을 외쳤는데 2441선까지 내려왔고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8.77%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은 18.3조가 나왔고요. 역대급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1.28포인트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1.30% 빠졌습니다. 8조 8천억 정도 나왔고요. 평균치보다 이것도 한 3조, 2조 이상 나왔죠. 이것도 이제 던지는 물량이 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어지럽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5천억을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5,472억 원을 샀습니다. 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코스닥 수급을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죠. 왜? 두 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을 합해도 2천억 이상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담았다라는 점은 좀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이게 만약에 헬스케어 부분으로 해서 바이오를 좀 땡기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면 오늘 장중에 8천억 이상 팔았었던 외국인 선물이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3,235억 원으로 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장중에서만 1조 1천억을 산 거거든요. 근데 왜 샀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때까지의 패턴으로 보면은 수급이 이 마이너스 5조부터 0조, 0조에서 2조, 2조부터 5조 이렇게 딱 밴드가 탁탁탁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5에서 오늘은 원래는 이렇게 빠지면 당연히 수급이 다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오히려 이렇게 매수로 때린 걸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의 물음표가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33종목 상승했어요. 네, 상승했고요. 나머지 2,000 거의 한 700개 정도가 빠졌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사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 왜냐면 제가 요 며칠 동안에는 계속 사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물론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이런 날에도 이제 배팅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인하시려면은 수요일 반대 매매 뭐 목요일까지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파생에서 완전 지금 푸슨 축제 중에 축제거든요.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터져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시고 목요일 지나고 나서부터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저는 뭐 분할로 계속적으로 지금은 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이라고 해가지고 뭐 20-30% 그냥 세 번에 그거 나눠서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이 과매도다. 과매도 구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적극 사라고 또 푸시하는 건 아니니까. 네. 왜냐면 이제 선물이 더 이상 물량을 안 내뱉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 오늘 지금 미니 나스닥 마이너스 5%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선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프리장에서 지금 다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럼 미국장이 오늘 본장에서 미니 선물만큼 더 안 빠지면은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장 초반에 9시부터 10시까지내야 반대 매매로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한 2%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해도 매수가 배팅이 들어가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조금 더 좀 강력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은 이제 물려도 사볼만한 구간이고 반대로 치면은 그렇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좀 과하게 빠졌고 이런 하락은 뭐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같이 어리둥절하고 다 같이 뭐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하락에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나 이런 또 경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시기가 오면 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구나를 한번 경험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뭔가 좀 차근차근 또 해봐도 되겠다. 왜냐면 지금 오늘 같은 날이 사람들이 공포의 심리가 명확하게 뿌려져 있는 네. 시기잖아요. 그래서 잘 참아왔기 때문에 뭐 그러셨던 분들은 또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읽기 싫은데 지금은 요거라도 챙겨야 돼서 슈퍼챗 읽겠습니다. 네. 15,000원 주셨어요. 9시에 손절하지 말라고 하셔서 손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매수할게요. 우리 얄미운 우웅님 15,000원. 읽기 싫었는데 지금 위기라서. 네. 그러면 저도 그분 열받게 해드릴게요. 제가 2,800에 까라고 했는데 왜 안 까시고 지금 까신 거예요? 그건 알겠어. 자랑이 아니죠. 싸우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건 자랑이 싸우지 아니죠. 마. 오늘 알았어. 장관 좀. 이런 날에 그런 슈퍼챗을 하는 것은 의도가 저한테 의도가 불순한 게 아니라 이 시청자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말이지. 그렇잖아요. 다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님께서 10,000원. 와, 10,000명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뭐 3,000명일 때도 했었고, 4,000명일 네. 때도 했었고, 맞아요. 결국 다 같이 잘 해서 돈 벌고 행복하자. 혹은 맞아요. 적어도 행복하게라도 주식을 하자라는 맞아요. 게 모토인데,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떠들 수도 없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자. 네. 저희가 뭐 맞추고 못 맞추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매일 하는 이 1시간 방송은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됐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16,000분 넘게 오셔도 다 걱정돼서 오신 거잖아요. 네. 딱 허탈해서 오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끝나고 나서도 이게 시청자 뭐 높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니까 좀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장훈 본부장님도 네. 한마디 코멘트를 좀 그럴까요? 해주실 일단 제가 수 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인가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뭡니까 그 경기 침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반영을 시켰을 때
모 증권사 그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후년에 폭락하는 시나리오를 감안을 하면 PBR이 한 1.2배, 1.3배 이상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거 했을 때 1.2배, 1.3배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그게 삼성전자가 7만 원 초반, 하이닉스가 15만 원 정도가 네네.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딴 방송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금요일에 하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빠지지 않으면 그게 바텀이다라고 봤는데 오늘 거기에 다 근접했던 것 같아요. 삼성이 7만 200원 가다가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딱 15만 1,600원 됐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서 15만 6천 원인데 이 정도면은 아마 올해 어닝보다 내후년도 어닝이 30%, 50% 이렇게 폭락하는 게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반영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 삼성 하이닉스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를 산다면 사실은 지금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아, 약속.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뭔가 딴지거는 게 아니라. 아니, 물론 저도 금요일 날 과매도인 것 같아서 예. 언제 오르더라도 오를 것 같아서 산 건 맞아서 오늘처럼 또 떨어지더라도 그냥 버티자라고 네. 생각을 할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산 건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숫자를 넣어서 지금 뭐가 적정 가격이다라는 게 안 먹히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물론 그게 바닥을 어느 정도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센티멘털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밀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는 아까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 남아서 그걸 트리거할 수도 있고 일본의 공매도가 더 세져서 그 여파 때문에 걔네가 뭐 더 많이 빠지겠지만 우리도 그 여파로 한 2, 3%더 빠질 수도 있죠. 그게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 숫자를 넘었으면 숫자를 들어야지 좀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여러분들은 어려서 기억이 안 나시겠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가 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코스피가 900 이하 간 적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될 것 같죠. 그 당시에 북밸류가 PBR로 제일 낮았을 때가 사람마다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0.86, 0.89였어요. 0.86, 0.89가 하면은 오늘 장중에 저점이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가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금융위기가 되면은, 금융위기래. 경제위기가 되면은, 경기 침체가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내년도 포캐스트가 신뢰성이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지금 빠진 거라고 네네. 봐야 되는데, 최소한 우량주 중심으로 하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2008년도 말 그때처럼 0.9 이하로 내려간 것이 2400, 2380, 뭐 또 계산하면 2410도 나오는데 거기 나온 거거든요. 2310에서 2400 얼마 사이에서 저점을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후년도에 어닝이 지금보다 30%, 50% 빠지는 거 반영을 한번 하고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를 가지고 일단 감안하고 아까 지금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아까 더 보고 그렇게 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들어간다면 그렇게 보는 맞고요. 오늘도 보시면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무조건 중심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제약바이오는 또 막판 다 빠졌죠. 네. 조선주는 처음부터 빠졌죠. 네. 뭐 다 빠졌잖아요. 은행, 조선, 화장품 이게 제일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지. 그래서 사실은 다 이코래요. 네. 장을 우리나라가 0.8배, 8,5배, 8,6배 이하로 내려가는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PBR 기준입니다. PBR 기준 0.7배 이하까지 갔는데 그거는 코로나 때야. 2023년도 3월 어느 시점에 막 흔들리고 난리칠 때였거든요. 그 정도의 우리가 위기가 아니면은 사실은 의미 있게 계속 빠진다고 보는 거는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담을 수도 있을 만큼 과매도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이 종목들이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게 좋은 엔비디아 역시 맞아요. 지금 블랙엘 이슈도 터졌고 그리고 또 28일까지 실적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나 IT, 테크라면 엔비디아 포함한 거죠. 미국, 한국자 합했을 때 비중을 다시 싫더라도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30%로 합시다. 네. 심플리. 그러면 그걸 못 샀으니까 지금
뭐 한 두세 번 나눠서 35% 실리냐 오버웨이트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IT나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거는 예측이 좀 이렇게 좁아졌을 때 오버웨이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바튼 피싱 정도의 개념으로서 사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분명히 먹었지만은 많이 샀으면은 그렇죠. 근데 다른 주식을 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오버웨이트를 했던 게 더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랐고 3개월을 보느냐 6개월을 보느냐 다르기 때문에 6개월 9개월을 보면 다시는 여전히 오버웨이트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개월이나 단기적으로 보면은 다른 섹터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스프레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유보다 무소유님께서 날 더운데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다 우울하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맞아요. 마음은. 근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힘든 것도 감정의 호르몬이잖아요. 상황인 거고 또 감히 뭐 제가 그 상황이 아니니까 네.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같이 또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런 하락이 좀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다시 또 재밌는 방송 또 맞아요. 유쾌하게 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좀 끼니 굶지 마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더 챙겨야지. 아까 김장군 부장님 기침하시는데 또 걱정되는 거야. 또 건강 여기서 또 안 좋아지면 더 힘드니까. 기침은 알겠습니다. 내 반대만은 바로 나. 알겠습니다. 자, 네. 다들 힘내시고요. 네. 같이 이게 우리만 얻어맞은 거면은 더 억울하겠지만 네.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난 명분을 모르겠고 이유 모르겠어. 난 몰라. 근데 같이 얻어맞았으니까 1%라도 그나마. 맞아. 아, 그거 뭐 지금 각 잡고 빼버리는데. 내가 그 오늘 기사 보는데 네. 로버트 기요사키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어. 그 아저씨 지금 몇 개월 몇 년 동안 봤어. 폭락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드디어 때가 와가지고 인터뷰했더만. 아 거봐라 여기서 몇 퍼라 더 빠진다. 부자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내가 생각을 했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눈치 없는 아빠. 진짜 아니, 눈치 없다. 눈치 없잖아 아저씨. 아, 지금 다 힘든데. 와. 장난해. 네. 아이씨 눈치 좀 보면서 그런 얘기 합시다. 뭐 위로에 몇 마디라도 하던지. 물론 뭐 주식시장 냉정하다 알지 왜 몰라. 사람이 하는 거잖아 어쨌든. 맞아. 너무 F인가? 알겠습니다. 아니요. 자 하정원 본부장님 시험 준비하신 거 있으면은 쭉쭉쭉 한번 네. 가보면서 얘기를 하죠. 저희 아까 수급까지는 봤나요? 수급이 좀 더 변동이 나와서 수급도 추가적으로 볼 텐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밤 늦게까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물이 마이너스 8천억에서 종합으로 이제 집계된 게 플러스 9,200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거의 한 1조 넘게 1조 한 1조 8천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그 정도 담았다는 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담았다라는 거거든요. 한 1조 7천억 담았네요. 1조 7천억 담았으니까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일단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신용 잔고 추인데 지금 이제 8월 2일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보시면 그날까지만 하더라도 신용잔고가 19조 4천억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19조. 네.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 이게 좀 증시가 많이 폭락하게 되면 어디까지 빠지냐 16.8조 정도까지 빠지고 좀 과하게 빠질 땐 16.2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코스닥에서 조금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아직 4천억밖에 안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개인이 오늘도 1조 6천억, 전거래에도 1조 5천억 정도 샀거든요. 지금 3조나 4조 상황이고 기회로 보는 것들이 많고 일단 코스닥에서의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미장에서 이거보다 정말 진짜 과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네. 내일부터는 조금은 덜 아픈 상황들이 그러니까 반대 매매로 약간씩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물량을 생각보다 더 빨리 잡아서 뭐야 이럴 거면 도대체 어제 왜 그렇게 뺀 거야?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비관하시기보다는 좀 진짜 많이 아픈 폭풍우가 거의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미장과 또 우리나라를 들썩들썩거릴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8월 말에 모멘텀이 좀 몰려있죠.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근데 그 전에 분명 뭔가 어떠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하락이 과하면 항상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차트 이거 좀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좀 떨어질 때 굉장히 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막 이게 떨어질 때 진짜 막 사정없이 와. 빼요. 사정없이 뺍니다. 그걸 오늘 하루에 뺐어. 하루에 진짜. 저 맨 끝에 그죠? 아이스바 보여요? 와, 캔디바? 이거 지금 장대가 미쳤다고. 와.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좀 말아 올렸잖아요. 2%도. 에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나스닥이 더 빠지고 페넥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까지 생각해서 더 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정도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게 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막판에 또 살짝 올린 거니까. 왜냐면 이게 전거래를 보세요. 꼬리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아직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막판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지수 차트 보세요. 이게 우리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저점이거든요. 요때 코로나 때 빼고는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의 뭐 실적이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진짜 팰 만큼 팼어요. 맞아. 팰 만큼 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때도 보세요. 코로나 때도 굉장히 빠르게 빠진 다음에 금방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하락의 폭 자체가 굉장히 가팔르면 가팔수록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작용이 좀 나올 나와요. 확률이 그래서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점에서 매도를 하면은 진짜 멘탈이 터질 수 있어. 오늘은 더 빠져서 그렇지. 맞아, 만약에라도 내일 만약에 한 5% 6% 올라봐요. 그러면 오늘 손절한 사람들 진짜 울어요. 그렇죠, 그 눈에서 그렇죠. 눈물 그냥 진짜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현금을 해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손절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등이 나왔어요. 그 물량 그대로 다 태우실 자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는데 반절 5천밖에 안 해서 5천을 뺐어요. 근데 내일 반등 나와요. 5천 다 태우실 자신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없어요. 못 태워요. 물량을 똑같이 못 태운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량을 태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대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력이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 수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남들이 침 흘려서 사기 시작할 때 파는 거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침 흘려서 사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남들이 침 흘리면서 사고 싶어 할 때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하방이 더 나오더라도 감소하고 어떻게든 주식 수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90% 이상은 다 같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늘 네. 오늘 10% 이상 빠진다고 예측하신 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없죠. 저조차도 아니 그러면 누가 진짜 생각을 생각도 해? 못했죠. 김영범자 이거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락의 이 지금 이런 과매도를 뭐 거의 없겠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아예 없죠. 없죠. 내일 제가 코스피 10% 빠집니다. 이런 내일 얘기하면은 11.30% 코스닥 빠집니다. 이거 누가 해? 아니, 삼성전자 10% 빠진다 그래도 안 믿어. 아 진짜 와.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아니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막판에 그 두려운 시점에 어느 정도 꼬리를 말았다는 거는 지금부터는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투매 물량 오늘도 신용 미리 선제적으로 던졌을 거예요. 왜냐면 신용을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대로 매매에 나가면 하한가로 나가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본인이 파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어느 정도 잡아 먹었다라고, 일부분은 잡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더 빠지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이 정도면은 역사적으로 좀 베팅을 충분히 해볼 만한 가격대다. 오케이. 근데 라고 저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인 게 걱정. 전쟁. 전쟁? 혹시나 그거 중동 전쟁 나면 중동 전쟁? 네. 유가를 그건 보면은 뭐 아직 큰 기회가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오케이. 일단은 뭐 아니 그 두 분은 오늘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진행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니까 네네. 두 분은 어떻게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편하시더라 해서 자료는 있었는데 네. 용도가 지금 애매해지긴 해서 아. 그렇잖아요. 네, 아침에 나올 때하고 그거 다르니까 음. 띄워놓고 해도 되고 보노님은 어때요? 필요하면 하도 되고 안 저는 해도 되고. 오늘 그냥 사진 하나만 들고 사진 왔는데 하나? 나중에 오케이. 그 차트 알겠습니다. 보면서 그러면 하시고, 제가 예. 알아서 궁금한 거 제가 채팅창도 보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네. 궁금한 거를 일단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현님께서 $20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사시나 봐요. 안주라도 점점점 이렇게 해서 2만
23,000원, 26,000원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슈퍼챗 혹시 보내실 거 있으면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맞아. 저희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네. 저희가 라면 먹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까 그 우웅님께서 네. 3만 원 보내주셨는데 긁은 거 아닌데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힘냅시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우웅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윤상빈 형님께서도 2,000원 와 이 형 파이팅 좋다. 이 형 진짜 땡땡땡 계속 전 치잖아. 땡땡땡만 생각하는데. 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반등합시다. 땡땡땡. 야, 이 형은 진짜 성공한 형님이거나 아니면 성공할 형님입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로 삼아서 반등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도님 뭐 섹터 보고 이런 거는 의미 없잖아요.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과매도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준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준이라는 것보다 더 많이 패버린 거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그렇죠. 작정하고 그냥 머리 잡고 패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태가 왜 나왔냐? 이거를 극락의 해석해보고 배경. 싶은데 왜 작정하고 패냐? 만약에 주포가 진짜 이유 없어 그냥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거야 라고 패면은 할 말 없어. 근데 워렌 버핏도 애플 팔아가지고 현금 역대급으로 보유했다 그러고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일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과연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걸까? 맞아요. 라는 생각? 버블도 뭐 AI 버블 얘기도 음. 있고 근데 저는- 엔캐리도 있고.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월가에서 그 연준한테 시위하는 거다. 내려라 이놈아. 더 내려라 이놈아. 시위하는 거다. 아 금리 인하해라.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래서 두 분의 좀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보노님부터. 네. 일단은 질문을 그래서 왜 패는 거냐? 왜 패는 거냐? 아, 급락의 왜- 배경의 이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왜 어. 각 잡고 패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고용과 실업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갑자기 이제 그 침체에 대한 논란이 나왔던 거고 지금 요거 패드워치 툴 보시면은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요게 테이블이 이렇게 뒤로 슝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거보다 이제 빅스텝으로 빼는 거 빅스텝으로 빼는 것들 이렇게 빅컷? 빅컷. 빅컷으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50 확률이 pp 나?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몇 프로예요? 빅컷을 하는 건? 지금 75%. 와. 갑자기 75%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1월에 이게 왜 갑자기 이거 경기가 되게 안 좋은갑다. 원래는 이렇게 뭐 파월은 저는 천천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갑자기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게끔 퍼센테이지가 확 바뀌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GDP 수정치도 2.8에서 2.5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 지난주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에게는 이 2.8이 나쁜 거지만 또 갑자기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거. 그다음에 오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프레드에서 그 샤메 법칙 그 퍼센테이지가 0.53으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블룸버그 통신에 나와서 이거는 뭐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국엔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때려 맞았죠. 이러면 또 신뢰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불안한 상황에서 악재가 나왔잖아. 그 엔비디아의 블랙웰 지연에다가 네. 그다음에 저는 워렌 버핏의 애플 반절 매도도 저는 영향 줬다라고 봐요. 저는 영향 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왜냐면 엔비디아가 하드웨어고 애플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둘 다 지금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좀 어렵겠는데 라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왜냐면 다들 그렇잖아요. 요번에 실적 당연히 잘 나오겠죠. TSMC도 그렇게 잘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게 잘 나왔는데 삼전 하이닉스 다 잘 나왔죠. 그럼 엔비디아가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트리거를 만드는 쪽인데 대신에 뭐가 문제예요? 이게 블랙웰이 뒤로 밀려섰으니까 지금 좋은 건 오케이 당연히 좋아야지. 근데 다음 분기에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해서 물음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쫙 빠지면서 기술주의 마지막 보루였던 엔비디아가 갑자기 허물허물 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익이 많이 나오죠. 왜 빠졌냐고. 그러니까 그런 왜 각 잡고 뺐냐고. 그게 그거죠. 왜냐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렸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기술주에서 더 볼 게 없어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럼 왜 갖고 있어요? 엄청 올랐는데 팔아야죠. 그래?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
아니 왜냐면 이미 추세가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충분히 무너지고 있었고 떨어질 때도 차트적으로 추세가 안 돌아온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빠진 게 아니라 전조 현상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고 안 봤었던 것 뿐이지.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기술주가 지금의 주가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유지할 만한 요인을 대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 별로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나고 보니 합리적인 이유들이 지금 주가에서 타당성을 얻는 포인트들이 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냐면은 코에 거면 코걸이, 귀에 거면 귀걸이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이 핸드폰이 지금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인데 제가 갖고 싶을 때는 100만 원이 너무 싸 보이지. 싸 보이죠. 근데 내가 써봤는데 별로야. 100만 원 너무 비싸. 아니야. 난 살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별로래. 별로래. 그럼 아이씨 안 사.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었던 사람도 이게 100만 원의 가치를 하다가 이게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갖고 싶었겠어요? 빨리 어떻게든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네네. 질문을 드린다. 왜 각 잡고 팼을까에 대한 김장현 본부장님의 생각? 원래 그 안 좋은 뉴스에 대한 것은 반응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찝찝하거나 아니면 싸하면은 뭐 개인 투자가들은 다 버릴 수도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거는 체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반응되거든요. 지금 이제 안 좋은 게 아까 그런 나왔잖아요. 사실은 싸야긴 했죠. 왜냐하면 7월 16일 날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그 건부터요. 블랙웰 그거는 네.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부정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그다음에 뭐 중국을 제재하느냐 어쩌느냐 나온 것부터 해가지고 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잡음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포트에서 비중을 좀 언더웨이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조선방산, 조선 헬스케어 이런 거 좀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얘기죠. 근데 전체적으로 장을 이렇게 뺀 거는 아까 말씀했으니까 반복할 건 없지만은 경기 침체라는 것이 그걸 인디케이션 주는 그 선행 지표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3회 법칙이라 해서 0.5가 됐잖아요. 3회 법칙이 나오고 나서 3개월,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요. 3회 법칙은 과거부터 보면은 3회 법칙이 딱 돼서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때 전에, 몇 개월 전에 발생하고 경기 침체는. 그리고 후행적으로 뭐 2, 3개월, 4, 5개월 이렇게 후행적으로 나타난 게 3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죠? 그게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3회 법칙 하면서 왜? 실업률이 올라가고 갔거든. 실업률이 올라가면 결국은 뭐죠?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는 경기 침체 확인되는데 머리가 영특하잖아요. 이 올라가면은 이미 경기 침체다. 근데 그거 딱 보면은 이게 선행이 아니고 후행인데 후행을 하면 사실은 지금 8월 달이면 어떻게 되죠? 한 5월, 6월부터 경기 침체가 왔었어야 돼. 근데 5월, 6월 경기 침체 왔나요? 아니요. 돈을 역대급으로 풀어 제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후행 지표인데 선행 지표를 사람들이 활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들짝 놀라서 안 왔는데 안 온 거 맞는데 이게 선행 지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던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나쁜 거를 받을 때는 과거 데이터도 과거의 그 상관관계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게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주시장에서의 그 베팅, IT가 됐던 아니면 그냥 미국, 일본장이 됐던 일본에 네. 엔저까지 했을 때 이렇게 시장이 언밸런스하게 밸런스하지 않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서로 나 대신 들어올 사람은 서로 기다리면서 나는 끝까지 먹겠다는 심정이 다 똑같이 극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이렇게 되더라도 겁이 나니까 다들 다 번지는 거지. 그만큼 밸런스하지 않게끔 자산 비중이 너무 많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하지 않은 거를 밸런스하게 맞추는데 이게 조금씩 하루에 0.2%나 2%씩 해서 한 열흘 정도 시간 주고 맞추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똑같이 생각할 거니까 일거에 다 된 거다라고 보여서 밸런스 되지 않은 자산 배분이 밸런스로 과정이 좀
읽어야 됐다. 그다음에 과거의 상관관계가 선행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행지표를 할 정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펀더멘털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네거티브한 게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다고 IT를 여기서 사가지고 뭐 2, 3일 뒤에 아니면 2, 3주 뒤에 엔비디아 실적 무시하고 아웃퍼폼을 시장은 10% 반응하는데 얘는 한 20% 반응하겠습니다. 이 얘기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바닥을 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토대는 이런 언밸런스가 밸런스 되는 그런 되면은 그런 갖추어진다고 보는 거죠.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최근에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쪽에 급등했다가 한 번에 또 급락했을 때의 그 현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앞에 이렇게 쌓여서 시체가 가득하면 이게 다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그 매물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2배, 3배, 10배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네. 이제 다들 솔직히 뭐 경제가 호황도 아니고 가용현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엄청 널려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어떤 기간 조정을 거쳐서 뚫어낼까를 상상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죠. 바닥은 잡은 거하고 올라올 때 이것이 쉽게 2,800 또는 그 이상 2,900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뭐로 마련할 수 있냐는 거는 그죠. 그거는 IT 말고 얘기합시다. 조선, 방산, 화장품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내러티브 가지고 다시 2,800, 2,900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그거는 경기 침체가 결국은 너무 빠른 우려였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진 박스에서 그냥 기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박스권을 보이면서 그나마 저점을 조금 올리길 바라는 건데 그 속도라 그거는 장담 못한다고 저는 보는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한번 읽고 갈까요? 권석하님이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성킴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고 JYP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한테 만약에 하나 물어보면 앵고가 가장 큰 이슈예요. 엔고가 가장 앵고가 큰 만약에 140을 깰 정도로 그런 포켓을 제가 지난주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140은 안 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격하게 앵고가 되고 NKT 청산이 반 됐다 그러는데 반이 140 깨지면 된다. 그 공매도가 친다. 그래서 일본은 흔든다.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크게는 안 봤거든요. 앵고는 되기 때문에 저도 엔화를 샀습니다만 이럴 줄 알면 한 10배는 더 살 걸. 하여튼 그런 거가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과거에 없던 수급의 변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라는 그런 과거 히스토리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업률 아작나고 국채금리 하락하고 안 좋다 고사를 지내면서 이것들이 같이 맞아 떨어지고 네. 거기다가 워렌 버핏 너 뭐 했어? 하니까 팔아버리고. 반을 팔았어. 애플을 5% 가지고 있는 거를 반을 팔았어. 거기다가 현금 역대급 현금 원래 가지고 있는 역대급 현금의 거의 1.5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이걸로 뭐 하려는 거야 도대체? 침체가 올 거를 예상하나? 증시가 폭락할 걸 예상하나? 그럴 수 혹은 애플이 뭔가 문제가 있나? 빅테크가? 이런 의구심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뭔가 패닉셀이 나오는 네. 그런 현상이 겹쳤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명구리님께서 민준이 3천 얘기할 때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 입이 이렇게 방정맞게 죄송할 때가 또 따로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진짜 방정 맞았죠. 네, 방정 맞았죠. 근데 나 가짜락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아직도 오늘 이렇게 또 들으면 아니 언제까지 가짜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입 다물어? 들어봐요. 나는 진짜 같은 가짜 하락. 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직히 왜 그러냐면 난 과매도 금요일부터 과매도라 그랬잖아요. 솔직히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닷컴 버블 때 테크 주식은 실체 없이 올라가서 PER이 한 60배, 70배 정도 그래. 됐었어요. 항상 그 얘기하는 근데 거지. 엔비디아가 폭탄 돌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 인정. 그렇다고 비싸냐? PER이 선행으로 35배? 요 정도잖아요. 그럼 사실 닷컴 빠져서 버블 때랑 그렇게 안 되지. 지금은 훨씬 싸죠. 30배도 안 돼.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할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실체가 없냐. 하드웨어 팔아서 영업이익률 60%가 나오면서 실적에 그대로 맞춰서 PER이 35배야.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14% 10% 이렇게 쫙쫙쫙 떨어지는 건 저는 확실히 과매도라고 보고 전쟁 날까봐 불안해. 바이든 갑자기 사상 최초로 무슨 후보 러닝 하다가 안 한대. 안 해. 아파서 그쵸. 뭐 늙어서 못 한대. 중동은 5차 중동 전쟁 난대. 그러다가 실업률 4.3인데 경기 침체래. 이 실업률 4.3은 몇 년 전만 해도 완전 고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경기 침체 초입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워렌 버핏은 주식을 또 팔았대. 이런 것들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난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시장은 항상 옳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처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시장은 옳아요. 그 순간 그날 그날은 항상 타임 프레임이지 3개월 뒤에 보자라고 하고 그동안 가만히 있어봐. 아무 예측도 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 누가 오른지는 모르는 거죠. 민준 그 앵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물론 3천이라는 숫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원래부터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이젠 페이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밸런스, 돈 많이 안 줘야 되는 걸 많이 줘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쓸데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경제가 네. 원래부터 프레자일, 깨지기 쉬운 경제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은 그렇게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뭐야? 유배님이 명민준 대 워렌 버핏. 이렇게 있어. 뭐야? 루몽님이 강칠천 대 명삼천 이렇게 강칠천 대 말씀하셨어요. 명삼천. 네, 와. 알겠어. 네 말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겠어요. 강칠천은 물어보니까 아니고. 나도 허락받고 정혜준님이 얘기했잖아. 가짜 같은 진짜 거지가 됐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거 있어요. 그 우리가 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버블 차트 보면은 현실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현실 부정의 그게 단계가 지금 명예인가요? 네, 그럴 현실 수도 부정의 있지. 단계가 있고 아, 그게 더 내려와. 저기 정신이상자 만드네 저거 형이.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도 뭐 분할로 산 거니까. 음.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뭐 비이성적인 장이라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동의하죠. 거기서 논리를 찾는 거는 구정물에서 그냥 낚시하겠다는 뜻인데 맞아. 아무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무언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답답하니까. 논리를 얘기를 하고 듣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행동을 잘 안 옮겨져요.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정보나 인사이트를 들으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정보를 들어서 아는 거하고 그게 적용을 시켜서 액션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거든요. 그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퍼셉션이 많기 때문에 듣는 걸 이렇게 반사한다고. 그래서 액션을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이야 어떻게 됐다 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네. 액션을 조금이라도 액션을 한번 계속 취하는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감으로라도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 한편의 논리는 또 차분할 때 잘 들어보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10%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없어요. 현금이 50%를 하더라도 맞는 거 맞는 거니까. 자, 예. 오케이. 그러면 두 분께 네.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들었고 이해는 했어요. 자,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갑니다. 지금 엔화, 중동 전쟁, 북한은 또 뭐 전략해? 미사일을 그거를 뭐 배치했다. 전면 배치했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미국 대선, 경기 침체, 빅테크의 버블론. 와, 한 여러 번 가지 나왔다, 변수가 진짜. 있는데 어떤 것들이 조금 진정이 돼야 우리 시장도 하락을 좀 다질까? 바닥을 다질까? 어떤 변수들이 조금 수그러들어야 소화돼야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까? 본호님? 하나를 꼭 정해야 돼요? 금투세 얘기해도 돼요? 금두세요? 아니요. 금투세 싹 들어갔어. 아, 얘기가. 그거 지금 한다고 하면은 난리 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글쎄요. 저는 일단은 M7이 어쨌든 돌아설 수 있는 어떠한 배경이 나오지 않으면, 지수는 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못 들었어요. M7. M7 빅테크. 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배경이나 환경이 조성이 돼야 지수는 다시 힘을 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소거를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몇 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장이 다시 반등을 네, 해야 일단 되네요. 기본적으로 그 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와주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M7이 진정이 돼야 되는 건
결국은 AI 버블론이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버블이면 이렇게 얘기 못 드리죠.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 시기가 오면은 그냥 지수는 쳐맞을 만큼 쳐맞아야 된다가 답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많이 맞지 않아? 지금 많이 맞은 거 저는 반대 의견인데. 반대 의견 갑니다. 저는 아니 AI 버블에 대해서 저는 버블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근데 그래도 엔비디아를 사는 이유는 어차피 그 뭐 아마존이나 뭐 그 큰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남들과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뿐이지 결국에 제가 썼을 때 챗 GPT가 하는 일은 긴 그런 것들을 요약해주고 그런 거 이상의 뭐 그림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사람보다 그게 뭐 별거냐? 네가 아니, 그리면 아니, 됐지. 당연히 시간을 단축시켜 주긴 하지만 지금 제 그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뭐랄까 제가 원하는 그 만족도까지 아. 새로운 그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주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일반 대중들이 들었을 제가 때 했을 100을 때. 기대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50, 60밖에 못하니까 맞아요. 무언가 더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기업들도 알고는 있지만 혹시나 여기에서 더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투자는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돈을 벌겠지만 기업들도 언젠가는 여기서 발을 빼지 엔드 않을까라는 유저가 게 없기 때문에 저만의 그걸 팔았어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전 팔았죠. 팔았어? 일단 팔아요. 왜냐면 제가 샀던 가격까지 왔거든요, 거의. 아 본전 치고 팔았네요. 본전보다는 좀 했지만 위에? 그래도 거의 본전까지 와서 얼마에 일단은 샀죠? 저는 700 후반? 800불? 요쯤 샀는데 지금 90불까지 아, 조금 위에서 팔았네요. 음. 오케이.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같은 질문 드린다면 어떤 변수가 조금 소화가 되고 진정이 돼야지? 단기적으로는요. 10년물 국채 수익 미국 10년물 국채가 3.79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3.79예요. 지금 페드 와치에서 금리 내린다고 하는 게 지금 연말까지 한 100에서 120bp 떨어지면은 지금 5.2에서 5.5가 4.0에서 4.25까지 내려간다는 거를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4.0에서 4.25까지 금리가 기준이 내려간다고 가정하면은 과거 보면은 그 10년물 국채는 더 빠집니다. 그거보다 기준금리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도 한 60에서 80bp 정도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 4.0에서 4.25가 뭐 페드가 25 해가지고 125 빼면은 4.0까지 가잖아요. 4.25까지. 그러면 실제 국채 수익률은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면은 이론적으로 3.23 내지는 3.7 이하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3.9 정도 3.8 정도 되고 있는 것이 좀 더 더 빠져야지 연말까지의 기준금리 4.0을 기대하는 그런 거를 반영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그것이 3.5 정도 이렇게 가면은 대충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마 시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공포,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일단 수치적으로는 반영을 그쪽에서는 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되기 때문에 그게 안정화되는 거. 10년 국채가 좀 더 빠지는데 많이 빠지지 않고 안정화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환율, 엔화. 엔화가 저는 140까지 정도 보는데 그게 너무 빨리 가지만 않으면 좋은데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 두 숫자가 전체적인 그 수급에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아까 그 테크는 네. 제가 1리터 언더웨이트였고요. 네네. 아마 오버웨이트냐는 버블이냐는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했을 때는 네. 그게 쓸모가 유틸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효용성이 효용성이 거죠?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되면은 엔비디아도 못 가요. 엔비디아가 위에가 오더를 주는 것이 걔네들이 캐펙스라 걔네들도 지금 한다는 그 경제 때문에 하는 건데 경제가 만약에 약간의 그 경기 침체 비슷하게 들어가면은 걔네들도 지금은 안 줄이는데 내년도 2분기 정도 됐을 때는 원래 성장률을 내년에 한 50% 봤는데 35%를 좀 슬로우할까라는 판단을 언제 하느냐면은 온디바이스 해봤는데 더 효용이 없어. 민튜인데 연말 갔는데 이렇게 온디바이스 PC 휴대폰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고 내년을 딱 맞이했어. 네. 그러면 내년도 투자 계획을 빅텍이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엔비디아한테 연결되면 엔비디아 실적은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은 내년 하반기예요.
주가는 어느 순간부터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를 버블이라고 얘기하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가서 PER이 60분의 배불인데 PER이 30배니까 버블이 아니다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가 되면은 파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저께 오늘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온 거는 그거를 많이 앞당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용기를 좀 내거나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하고 140엔, 그다음에 3.5%인 10년물 국채, 이거를 더 먼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한 것 같고, 뭐 사실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면은 엄청 싫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다. 내가 또 오늘 거 얘기하지 마. 왜? 아니. 저는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래? 제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오늘도 몇 새끼 잘 맞추잖아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금투세가 뭐 메이저 이슈는 아니죠. 근데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싶은 그 마음도 알겠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알겠는데, 그럼 우리 장의 자생력이나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때 미국이 어쩐다 해서 코스피가 10% 떨어지는 건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쵸. 그거를 어느 정도 또 기초체력이나 방어수단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 놓지도 않고 그냥 운동장에서 위험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사람한테 돈만 걷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그런 현상을 놓고 금투세를 강하게 걷고 싶은 분들은 사실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우리처럼 우리죠. 정보 없는 개인이야. 투자자죠. 이미 튈 사람은 워렌 버핏처럼 정보 듣고 이미 튀었지. 거기에는 VIP한테 정말 잘하는 주식 관리자, 또 정보를 이상하게 스페셜하게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1,000억, 뭐 3,000억, 5,000억 굴려봐. 안 붙겠어? 금융자산만 그렇게 굴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갈 사람은 손해 안 봐. 그럼 세금은 그 사람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일반 지금 어이없게 10% 얻어맞은 개미들만 지금 16,000만 모여서 이러고 토론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 걷겠다 그래? 오늘 막방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금투세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근데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재고를 해주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7분 남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걸 시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채팅창에. 네. 금투세 안 할 수 있는 호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런 그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 메이저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두 분 한 6,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클로징벨 보고 답을 찾자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뭐 위로의 말씀이나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조금의 좋겠다라는 긍정을 듣고 싶어요. 조금 또 긍정을 한번 듣고 파이팅 하자라는 싶어요. 네. 그게 뭐가 진짜요? 됐더라도 파이팅 하자. 그리고 저는 본호님한테 이게 궁금한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후반기로 갈수록 약간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변했나요? 살리려고 할 것 같아요. 살리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전만큼 고점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거는 진짜 많이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언급드렸던 것보다 더 빠졌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2,800부터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상황이라면 진짜 과하게 빠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선물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5조까지 갔다가 그게 마이너스 2.5조까지 직행으로 갔으니까 7.5조를 집어 던진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은 사실 좀 많이 던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딱 갭 메우는 수준까지 갔고 나스닥도 이렇게 되면은 12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맞을 만큼 맞으면 더 이상 안 패요. 좀 덜 맞은 것 같은데 기분 들 때 있잖아요. 고를 땐 더 패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빈사 상태로 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부터는 그냥 더 맞아도 사실 타격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맞더라도 우리가 좀 더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부터는 두려워할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못하면요 아마 이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오늘 무슨 얘기 많이 하셨을 거냐면은 진짜 장담합니다. 아 그때 팔걸 이거 했을 거거든요. 한 달 지나잖아요. 아 지금 샀어야 되는데 약간 살걸 이거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팔걸에서 살걸로 바뀌는 그 분기점이다. 긍정적이죠? 그러게요. 제 입에서 매수의 의견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때가 몇 없습니다. 제가 이 지금 3년째 중에서 두 번째예요. 지금 두 번째. 네, 지금 정도면 저는 사도 맞아. 된다. 맨날 현금화 했는데 빈사 사도 상태로 된다. 했다는 거에 좀 공감이 되네. 네, 폭행죄로 신고한대요. 이 정도면 팔다리가 없는데 술 만취한 상태로 김동현한테 그냥 맨손으로 얻어맞은 쳐맞았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병원 갔는데 파업하고 있대. 그래서 의사가 없대. 그냥 누워 있는 거야. 응급실 벤치에.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요거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리마인드를 해드리니까 네. 28페이지. 28페이지.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반 뭐 발생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크게 네 가지 변수였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게 경기 침체. 골드락스 얼마 전까지 딱 일주일 전에 골드락스였어요. 파월의 FOMC 회의에 나왔을 때. 근데 골드락스 시나리오 유지, 경기 침체 여부, 엔비디아의 의미 있는 반등 기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분기 실적 그 다음은 중요하니까 이거는 IT의 버블 그를 대변할 수 있고 아까 잘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우리나라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금투세 기업 밸류업.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상대가 있으니까 그게 항상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해리스 지금 정확히 누가 될지도 아직 모르고 아까 뭐 이렇게 어떤 부양책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려고 해도 이제 좀 누가 앞서야지 그게 좀 CR에 맥히는 거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아직도 있는 거죠. 다 나왔잖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다 나왔다. 다 나왔어. 다 나와서 물론 아까 전쟁 있고 뭐가 이제 또 몇 가지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거 대비했을 땐 그다지 큰 건 아니라고 거의 보여줘요. 그래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돌발적으로 약간의 여지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빅 웨이브가 파도가 크게 나온 상태예요. 보통 이렇게 할 때 제가 한국장 떠나고 미국장 그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오늘 뭐 제가 인도 좋아하지만 인도도 오늘 빠졌죠. 뭐 이런데 안 빠질 수 없는 거죠. 골고루 사는 거 마찬가지지만 핵심 변수는 나쁜 방향으로 한 번씩 다 후들겨 맞았다. 그 측면에서 올라가는 속도는 체크해보고 정고점은 낙관 못하지만은 지금은 너무 두려워할 상황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뭘 클릭하면 항상 저게 나오는 난 매번. 찾아도 없는데 뭘 매번. 클릭하면 저게 나오는 걸까? 네 가지 다 나왔어. 핵심에서 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럼 한 번 더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그러기에는 아까 0.89라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PBR. 2008년도. 네. 여러분들 애기였을 때. 네네. 근데 0.89 됐을 때 삼성하이닉스가 적자였다고. 아. 물론 그 당시 막 할 때는 적자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네. 지나가면 적자폭이 너무 커서 깜짝 놀라서 PBR이 뭐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은 지금 어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어닝이 갑자기 내년 어닝이 올해보다 50% 빠지고 30% 빠지고 20% 빠지고 이런 포캐스트는 버블이라 해도 과한 거기 때문에 내용료는 모르지만 그러면 아마도 한 번, 두 번 반등이 있고 나서 다시 내년을 맞이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이것도 솔직히 오늘 시간 많았는데 경기 침체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주가는 다 얻어맞았다.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요거 사와가지고 네. 그냥 원샷 때리고 방송하고 싶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요거 참았어. 먹으면은 뻥치지 마요. 지금 아니요. 냄새 나는데 무슨 아니 소리 하는 이거 거예요? 누가 소주냐고 물어봤는데 소주 아닙니다. 무려 커피였어 커피. 네, 마시면서 하고 싶었는데 이거 유튜브니까. 아이고 참. 김성우님이 오늘 3% 최고로 위로가 되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위로가 됐다면 너무 다행인데 네. 이게 뭐 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건강 챙기시고 네. 끼니 굶지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힘들 것 같습니다. 내내. 이거를 소화하는 파도를 소화하는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 같은데 만약에 걱정만큼 그냥 태풍이 몰아치지 않으면 너무 다행인 거고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번 주는 정말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더 열심히 아침, 점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맞아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전략을 또 잘 세워 보셔서 잘 탈출하시거나 함께 버티시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뉴스룸 팀도 또 들어오면은 또 파이팅해서 또 방송을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내일은 조금 더 웃으면서 유쾌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